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워홀 2회차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11월 24일에 워킹홀리데이 2025년도 4분기 발표가 나고 나서 사실은 워홀을 신청을 했고 붙었다라는 영상을 짧게 저의 저번 워홀 서사와 같이 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댓글을 열심히 봤습니다. 와중에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인스타랑 유튜브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중복되는 질문들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처음으로 다시 떠나게 된 계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워홀 2회차 발표가 난 게 올해 9월이에요.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가지고 이거 진짜 되려나? 했는데 진짜로 이번 4분기부터 워홀 2회차가 진행이 된다는 뉴스를 일단 받고 그 이전에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20대 초반이나 학생 때나 새로운 거에 접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나이를 먹고 조금씩 안정이 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걸 접할 일이 되게 적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나를 내몰는 일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좀 안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느끼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고이고 있는 느낌도 들고 뭔가 내가 엄청나게 게을러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주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워홀 2회차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안 할 이유는 없겠다. 갈지 말지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넣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95년생이어가지고 95년 3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워홀이 여성분들은 만 25세까지, 남자분들은 만 30세까지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 이유서랑 계획서를 잘 쓰고 나면 여자분들도 30살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었고 만 30살이 마지노선인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까지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처럼 이런 기회가 왔는데 도전도 안 해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여있는 게 싫었어요. 그냥 뭔가 저를 좀 어렵고 낯선 환경에 넣어놓는 게 조금 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한 것도 맞습니다. 만약에 워홀이 2회차가 안 됐다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도전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워홀이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디로 가는지, 왜 그쪽으로 선택했는지가 제일 많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워홀을 갔을 때는 오사카에서 생활을 했어요. 오사카에서 1년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2년 정도 취업비자로 있다가 총 3년 조금 안 되게 오사카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여있는 게 싫고 약간 낯선 환경에 나를 놓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오사카로 가서 친구들도 잔뜩 있고 그렇게 좀 안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한테도 조금은 낯설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도쿄를 선택을 했고요. 도쿄에서 살아보면 이제 오사카에서 살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물론 지금이랑 거의 7년 전이니까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오사카와 도쿄의 차이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조금은 안 가본 낯선 곳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도쿄를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토라 어떻게 할 건지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토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가에서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토라가 일단 저희 가족들을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효진이도 그렇고 토라를 많이 예뻐하기도 하고 저 옛날에 수술할 때도 그렇고 가끔 여행 가거나 조금 오래 토라를 본가에다가 맡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확실히 집도 넓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얘가 조금 더 활발해 보이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네가 어떻게 토라를 데리고 가냐, 토라 두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안 알아본 건 아니었거든요. 일본에 토라를 데리고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데려온 아이고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일단 첫 번째로 워홀 비자로 집을 구하는데 반려동물이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집이 굉장히 적어지는 거 플러스 일본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 고양이랑 캐리어 무게를 합쳤을 때 7kg 이상이 되면 수화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라가 생각보다 좀 덩치가 있고 캐리어까지
합치면 분명히 7kg가 넘을 텐데 저는 토라를 수화물 칸에 넣을 자신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좀 너무 간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 때문이든 뭐 경조사든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일본에서 토라를 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문제였고, 일본은 동물 데리고 가는 검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반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지금 시점에서 토라를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반년이 지나면 제가 예상하는 출국 시간보다 많이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을 했을 때 토라한테도 저한테도 가족들한테 토라를 맡기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다 지금 상황에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토라는 가족들이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토라가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는데, 케어를 항상 제가 했었으니까 토라 뭐 발톱 깎는 거나 케이지에 넣고 이러는 거를 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저밖에 없기 때문에 좀 출국이 가까워지면 동생한테 좀 이것저것 알려주고 같이 케어하면서 좀 부탁을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토라는 이렇게 가족들이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 전셋집 어떻게 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제 지금 계획을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 연장을 해놓고 갈 생각입니다. 대출이자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제가 이 집을 다 정리하고서 본가에 있으면서 다시 나와서 살 집을 찾는 그게 더 기회비용이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해도 한 1년 동안 5번 이상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들어왔을 때 지낼 곳도 필요하고 해서 그냥 연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랑 얘기도 해봐야겠죠.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비둘 생각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언제 출국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계속 아직 어떻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 4월? 5월 이쯤에 출국을 하고 싶어요. 당장 막 1, 2월에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고, 그래서 제가 출국 날이 정해지지 않았고, 왜냐면 집을 구해야 출국 날이 정해질 텐데 아직까지는 쯤에 하지 않을까, 너무 더워지기 전에 할 것 같아요. 비자가 끝나고 나면 돌아올 건지 아니면 남을 마음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진짜로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회차가 붙고 나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일본에 다시 가서 살 생각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도 막 그렇게 평생 살라 그러면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어야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저번 Q&A를 찾아봤는데 아니요 저는 살 생각은 없어요 하고서 지금은 이라고 덧붙이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저는 살 계획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살고 싶진 않아요. 딱히 일본은 여행으로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뭐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만약에 진짜로 너무 더 길게 일본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토라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진짜 가보기 전까지는 아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0대 때랑 30대 월 하면서 달라진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진짜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대학교 졸업하고 23살? 24살 때 일본 워홀을 처음 갈 때는 그냥 설레고 즐겁기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래, 고향이랑 집도 그렇다 치고, 저는 한국에서는 투룸에 살고 있고 차도 있고,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 끼케야 제가 그냥 주방이 있는 원룸 정도에 살 수 있을 텐데 차도 없고, 어쨌든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그것도 좀 힘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때는 그냥 정말 즐겁게 생활할 생각만 하면서 갔는데, 지금은 1년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고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1년이 시간 가는 게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시간 낭비하지 않고 1년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즐기고 일적으로도 잘 풀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일본에 갔다면, 지금은 제가 직업이 유튜버인 상태로 어떻게 보면 그 직장으로 생각하면 큰 프로젝트를 하러 가는 느낌인 것도 사실 있긴 해요. 되게 잘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너무 일이 잘 되면 잘 되고 있는 일을 접고 다시 뭔가를 새로 한국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쩌면 조금 세속적인 걸 수도 있고,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죠. 저의 인생이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 워홀 갔을 때처럼 가벼운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은 유튜브만 할 건지 알바도 할 건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알바를 할 생각입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만 한 지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활기차게 일을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막 처음에 워홀 갔을 때는 주에 8시간 주 5일 일한 걸로 월세도 내고 막 이러느라 정신없이 일을 했어야 됐으면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는 일하지 말고 주에 3일, 4일 정도 일하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유니클로 가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안주하기 싫어가지고 도쿄까지 가는 건데 했던 일을 또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카페 같은 데서 일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안 해봤던 일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초기 비용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초기 비용은 이제 부동산을 알아보고 집을 구하면서 그런 초기 비용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세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가격은 제 머릿속에 있고 내년 초부터 집을 조금씩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알아보고 이러는 거는 제가 또 차근차근 다 영상에 담아 볼 테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때 가서 집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조금 영상에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워홀 할 때는 워홀 기간이 끝나고 취업비자 받고 나서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홀 처음에 가서 통장 개설하고 핸드폰 개통하고 이런 거를 아예 안 찍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여드릴 수 있겠다. 처음부터 찍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섭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었냐라고 많이 물어들 봐 주시는데 솔직히 무서운 건 잘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고 하다못해 제가 연애를 하고 있고 이러면 쉽사리 도전 못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뭐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토라 빼고는 걸리는 게 없었어요. 훌쩍 떠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막 미래에 엄청난 계획을 하고서 떠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다 보면 또 길이 여러 개가 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가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니까 열심히 잘 지내다가 와야겠다. 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이 정도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비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분히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워홀 2회차가 바뀌고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빨리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모 아니면 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례가 하나도 없잖아요. 2회차가 제도가 만들어지고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니까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2회차 지원하신 분들 중에 떨어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많지 않은 느낌? 제가 그 바나나 워홀이라는 카페에서 이렇게 후기를 봤는데 대부분 2회차 넣으신 분들은 거의 다 붙으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인상이었습니다. 실제로 합격률이 굉장히 높기도 했고 그리고 워홀 서류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처음에 워홀 넣었을 때랑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워홀 처음에 넣을 때는 서류를 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대사관에 직접 냈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대행사를 통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 서류 제대로 준비 안 돼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행사를 끼면 그 서류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다 체크해 주시거든요. 대행사에다가 5만 원을 내고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싹 봐주시고 빠진 서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보충했으면 하는 거 말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서류 준비 미달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홀에서 필요한 서류 쫙 정리해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사증 신청서,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 조사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졸업증명서, 은행 발행, 잔고증명서, 여권 복사,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JLPT가 있으면 JLPT 성적증명서 혹은 뭐 병역증명서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유서랑 계획서예요. 보통 여기서 합격, 불합격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증 신청서나 이력서 이런 거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할 수 있는 거고 조사표 이런 것도 그렇고 기본증명서, 등록 초본 뭐 이런 거는 진짜 다 정부24 이런 데서 쉽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발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워홀을 신청을 하면서 이력서를 쓰다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이력서에 일본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출입국 사실을 다 적어야 돼요. 근데 제가 워낙 많기도 한데 관광뿐만이 아니라 워홀이 끝나고 내가 취업비자까지 받았던 적이 있잖아. 그래서 그걸 적으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 자체가 일을 빡세게 해라 이런 거보다는 너네가 여기서 문화를 즐기고 일본의 문화를 알고 즐기기 위한 비용 정도 용돈벌이 정도만 하는 정도로 일본 문화 체험을 많이 해라
약간 이런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미 취업을 해버렸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내가 다시 가서 취업을 하고 싶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력서를 적으면서 아, 나는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붙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유서랑 계획서 제가 쓴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서는 본인이 작성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한국어로 쭉 작성을 했고 챗GPT 잘 나오잖아요. 챗GPT를 한번 싹 돌렸어요. 돌리고 나서 제가 안 쓸 법한 표현 같은 거는 제가 쓰는 일본어로 고치고 너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고치고 해가지고 이력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일본을 즐길 자세가 되어 있다. 근데 한국에는 꼭 돌아올 것이다. 이게 잘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두 번째 가는 거다 보니까 왜 내가 한 번 더 일본에 가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서나 계획서 되게 열심히 꾸미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이렇게 냈거든요. 이거 이유서랑 계획서 제가 댓글에다가 이유서 적어주시면 DM으로 보내드릴게요. 장난이고 더보기란에다가 그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장 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적어서 냈던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만 읽어드릴게요. 이유서를 4가지 카테고리로 썼는데 첫 번째는 일본에 관심을持つ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 워킹 홀리데이니 もう一度行きたい理由 일본에 やりたいこと 워킹 홀리데이 終了後にやりたいこと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적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中学生の頃日本のアニメを通して自然と日本語や日本文化に興味を持つようになり大学卒業は実際日本での生活を体験したいという思いからワーキングホリデーに挑戦しました. 그냥 첫 문장부터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그냥 알렸어요. 2회차다. 慣れない環境の中で自分の力で生活を築き日本人の友達と交流しながら四季折々の文化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経験を通して日本の多様な魅力と温かさを深く感じその後も日本文化を紹介する動画を制作してきました。今回のワーキングホリデーでは日本の地域や人々の暮らしを自分の目で見て感じその体験を韓国での新活動に生かしたいと思います。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이유帰国後も日本の友達に会うために何度も日本に行き日本文化や旅行をテーマにした動画を継続的に制作してきました。中でも静岡への旅行が特に印象に残っています。レンタカーで現地のキャンプ場を訪れ地域の方々と交流したことで有名な観光地以外にもその地域の魅力があることを知りました。短期間の旅行では感じきれなかった日本各地の個性や人々の生活を今度はより長く滞在しながらじっくりと体験したいと思います。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워홀에 두 번째로 가고 싶은 이유를 적었고 마지막에 워킹 홀리데이가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일 나는 한국에 꼭 돌아올 거다 이걸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본各地の文化を実際見て感じた視点から韓国の視聴者には新しい日本の姿をそして日本の方々には韓国人の視点から見た日常を紹介する動画を制作していきます。この活動を通して両国の文化的理解を深めお互いの日常の中で共感できる物語を届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이런 식으로 이유서를 일단 적었고요. 그리고 계획서는 어쨌든 제가 소도시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소도시에 뭐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계획서는 이유서에 맞게 챗GPT한테 먼저 적어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 다듬어서 냈던 것 같습니다. 계획서는 여러분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이사를 다니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4분기로 나눠가지고 봄에는 어디에 살고 여름엔 어디에 살고 가을엔 어디에 살고 겨울엔 어디에 살고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획서는 어차피 구라야. 거짓말을 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유서를 잘 쓰고 이유서에 맞는 설득력 있는 계획서를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서는 제가 지금 따로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같이 넣어 놓을게요. 그거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서랑 계획서 막 엄청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꾸미고 싶다 하면 꾸미는 거고 꾸밀 생각 없다 하면 안 꾸몄다고 떨어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어요. N1을 저번 워홀이 끝나고 땄기 때문에 N1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나나 워홀 카페 보니까 자격증 없어도 충분히 다 붙으시더라고요. 자격증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갔던 워홀 대행사는 유니티스입니다. 강남에 있는 유니티스로 갔고요. 꼼꼼하게 친절하게 잘 봐주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번이랑 바뀐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회차가 되고 나서 조사표나 이력서 이런데 일본 워홀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이런 질문이 조금
바뀐 거 빼고는 그 서류상에서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달라졌었다. 제가 18년도에 갔을 때는 3개월치 거래 내역서가 있었어야 됐어요. 잔고증명서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한 달 정도 버틸 돈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최소 250만 원 정도여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거래 내역서여가지고 갑자기 큰 돈이 한 번에 심사 전에 들어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던데 그냥 내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잔금 증명서기 때문에 프린트하기 바로 전에 그냥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도 상관이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통장에 일반 통장에 누가 1,000만 원씩 넣어놓겠냐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이도 있고 돈이 없으면 가서 일을 빡세게 할 것처럼 보일까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한 3일만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제 돈이랑 아빠 거 해가지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해서 아빠 다시 돌려드리고 그렇게 냈던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많을수록 좋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데 통장에 1,000만 원 정도 없으면 너무 놀고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까봐 일부러 조금 넉넉하게 챙겨 넣어놨던 거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어쨌든 저도 집도 알아보고 이런 것도 영상으로 찍어서 남길 예정이고 중간중간 바뀌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 댓글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저의 일본 생활을 좋아해 주셨구나 싶어서 되게 기분 좋았고 가서 진짜 열심히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댓글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가봐야 아는 거고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긴 하지만 후회 안 하게 알차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영상에서 나온 거 이외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글로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